어제 이 소식이 처음으로 보도가 됐었죠. 지금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이 둘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정표님, 먼저요. 홍상수 씨 아내라는 사람과 김민희 씨의 엄마가 주고받았다는 SNS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한 월간지에서 그 홍상수 감독의 아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김민희 씨 어머니가 SNS 주고받았다는 걸 딱 이제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인데 홍상수 감독 아내 쪽에서 따님의 어떤 그 마음을 김민희 씨, 그러니까 따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김민희 씨 어머니가 바람난 남편의 아내가 아플까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딸의 엄마가 더 아플까요? 내가 더 괴롭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 관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홍상수 감독 아내가 나는 남편을 도둑맞은 여자다. 그리고 대개 따님은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김민희 씨 어머니가 아니 남의 곱게 키운 딸인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해서 문제는 메시지라는 건 사실은 또 앞뒤 선후 맥락이 있는 거고 저렇게 앞뒤 딱 끊어가지고 저것만 딱 내밀고 보면 이쪽 사람이 한쪽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도가 어저께 나왔을 땐 한 인터넷 폭로 매체에서 굉장히 이 김민희 씨를 안 좋은 쪽으로 막 묘사를 하면서 보도가 나와서 그때도 이거 신빙성이 과연 100% 신빙성 사실일까 하고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이 월간지 보도도 보니까 기자가 홍상수 감독의 부인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홍상수 부인의 감독의 입장에서 상대편 여성과 그 가족은 천하의 몹쓸 남의 가족을 파탄낸 뭐 나쁜 사람들 이런 식의 캐릭터로 기사 속에서 지금 묘사가 된 것 같은데 물론 불륜 의혹이라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홍상수 감독을 능멸한 게 사실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속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론은 김민희 씨에게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지금 기회는 주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가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부터 소문이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의 관계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의 원칙이 결혼을 깨지 않겠다.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기자들도 약간 좀 기다린 측면이 있었고 근데 사실상 그 결혼이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홍상수 부인이 이제 언론에 이제 신경을 토로했는데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뭔가 입장을 밝히면 되는 상황인데 묵묵부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침묵은 그냥 그 긍정을 의미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실질상은 여러 가지 부분 이런 증거도 많이 나왔고 게다가 이게 단순히 그 부인만의 입장이 아니라 딸도 비슷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홍상수 감독의 가족들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깨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남의 가정을 깨는 일은 없거든요. 어차피 불륜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고마울 텐데 근데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이 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게다가 이제 그 딸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다 끊었다고 하는데 물론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이런 소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부터 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김민희 씨한테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민희 씨의 그 줄어든 광고 수익, 그러니까 그 경제적 손실을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그쪽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인과 딸한테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딸이 유학 가 있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국의 본처들의 주목을 부르르 떨면서 지금 분노하는 그러한 사안이 된 건데 지금 이 부부 관계가 딱 있는데 여기 본처가 있는데 엉뚱한 내연녀, 불륜녀가 나타나서 남편은 이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휙 넘어가 버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나는 본처 가족에 본처한테 돈 더 이상 안 줄 거야. 심지어 딸 교육비도 난 더 이상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 내연녀로 지목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예. 유명 연예인이고 톱스타죠. 예, 돈도 많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예. 최근에 CF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돈을 CF 출연료 그걸 메워줘야 된다고 정작 본처 가족과 자기 딸은 나몰라라 한다? 이게 무슨 남편의 자세냐. 이게 전국의 수많은 지금 본처들이 분노하고 아마 기자들도 그래서 더 홍상수 감독의 아내한테 감정이입하면서 기사에서부터 벌써 감정이 막 묻어나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본처들을 부르르 떨게 하는 대사가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 부인한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죠.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거의 지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불륜이라든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거의 사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부르르 떨게 만드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얄미운 이 딱 단어들 이 표현을 정확하게 김민희 씨나 또 홍상수 감독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맞는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속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 예,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겁니다. 그 아무래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A랑 B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주장을 취재할 때 사실은 양쪽을 150%씩 딱 나눠서 취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한쪽에 더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주장을 기사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B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B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는 기사가 완성이 안 되는데 이번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홍 감독의 부인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반론권을 보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담당 기자가 굉장히 여러 차례 김민희 씨를 찾아간 흔적들이 기사에 나옵니다. 언제 어딜 갔었고 언제 어딜 갔었고 어디 갔었고 여러 차례 걸쳐 이 질문을 하는데 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경호원들이 뭐 기자를 막는다거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가 반론권을 그냥 한번 물어봤다가 아니라 김민희 예. 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담당 기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인터뷰를 해준 사람에게 좀 동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예. 왜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다 불거진 다음에도 이 두 사람 게다가 홍상수 김민희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이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사상 관련된 이런 일로 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 두 사람이 뭐 정말 그렇게 둘이 사랑한다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도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이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예. 과거에 이 두 사람의 인터뷰들 뭐 같이 있었던 인터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과거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죽어도 된다. 안달하지 말자. 그런 생각.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 대본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니까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틀 안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좋잖아요. 뭐 워낙 대형 스캔들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매체가 좀 재밌네요. 조인성 씨 얘기를 꺼내들었어요. 김민희 씨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서양권에서는 예. 홍상수 감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니까 홍상수 감독 중심으로 거기에 또 이제 유명 여배우가 섞였다 이런 식으로 서양권에서는 보도가 나오는 거고 예. 중국권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뭐 중국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그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김민희 씨 중심으로 근데 또 김민희 씨가 또 주연이 아니라 김민희 씨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제 조인성 씨가 한류 스타니까 예. 조인성 씨 중심으로 조인성 씨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제 중국에서 조인성 씨의 전 여자친구가 예. 어느 감독과 불륜사에 휩싸였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보도를 한다는 거고 어쨌든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외신까지 보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대형 스캔들이 스캔들이 됐습니다. 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이 작년 9월 30일 날 이제 집을 나갔다고 하는 건데 뭐 산책 간다고 하면서 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예. 근데 나가기 전에 딸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무 황당해서 많은 이성을 만나라. 그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이 나갔다.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미안함을 표명한다든지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어쨌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예. 많은 이성을 만나라 이러고 나갔다는 게 아버지로서 이게 할 일이냐라고 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예. 남편의 일기장을 봤다는 거죠. 예. 일기장을 딱 봤더니 거기에 김민희 씨를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그 힘든 시름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예. 너무 행복하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홍상수 감독이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부인이 홍상수 감독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막 싸우고 막 그게 아니라 홍상수 감독한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해해야 한다고. 그동안 힘들었지. 막 이런 식으로 부인이 배신감을 표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홍상수 감독을 그러니까 야 부인의 심정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까. 예.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연락이 끊겨서 예.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못 해가지고 남편의 내연 여인 김민희 씨한테 연락을 해서 김민희 씨를 통해서 홍상수 감독이랑 이게 대화를 했다고 예. 하니까 이게 지금 전국의 수많은 본처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되는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보니까 어머니가 신 기자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예. 그렇고 뭐 두 분이 다 뭐 영화계에서 굉장히 좀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었고 특히 뭐 이제 그 어머니였던 전옥순 뭐 고인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일본에서부터 그런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여성 제작자로서는 굉장히 이름을 날리셨던 그런 예.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전옥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교계의 여왕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장례식 때도 뭐 대단했고 김민희 씨도 그때 왔었다고. 예,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전옥숙 여사인데 저 예. 어머니가 전옥숙 여사 장례식 때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상하다 여배우가 왜 여기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예. 하루 종일 있을까라고 홍상수 감독 부인이 생각을 했었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난다는 거고 저 전옥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고 거의 저 여사 휘하에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진 예. 당시 우리나라 그 정권 쪽 인사들하고 또 좌파 뭐 민주화 세력 인사들이 저분이 주최하는 모임에 계속 나타나고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 당시 대권 주자 물망에 오른 사람은 상당 부분 저분 송년회 매번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그 중앙 일간지 사장님 뭐 일본의 통신사 대표 이런 분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다가 당시에 우리 김영삼 씨 부를까? 이런 식으로 전옥수 씨가 술 마시다가 이제 가끔 술 그런 얘기 먹다가 하죠. 누구 부를까? 그래서 이런 전화를 얘기. 불쑥 하더니 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왔답니다. 예. 그 당시 야당 총재 시절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맥과 영향력이 있었고 예. 답심리에 지금 버스 정거장 촬영소 고개라고 계속 있었는데 그 촬영소 그거 답심리에 만든 분도 전옥수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소 전옥수 여사 거기에 만들어서 예. 촬영소 고개라는 지명이 생긴 거고 예. 또 조용필 씨는 또 전옥수 여사를 거의 어머니처럼 계속 그리고 또 김지아 시인 굉장히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자리에서 한번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전옥수 저도 그 여사가 일화 들었는데 김지아 시인의 뺨을 때릴 정도면은 데모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정권 쪽 인사들하고도 친하고 또 재야 인사들한테는 또 거의 보호자 역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분이 원래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로 붙잡혔는데 예. 나중에 전향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바로 이제 소설로 만든 게 남로당이라는 소설이고 그게 나중에 영화화되고 거의 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예. 엄청 대가 센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홍상수 감독이니까 예. 이분도 그래서 대가 센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예. 어머니의 어떤 유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어머니 관련된 부분이 홍상수 감독을 가장 비난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 어떤 뒷바라지를 모두 지금 부인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김민희 씨가 당연히 올 수는 있었겠죠. 함께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내연 관계였다라고 봤을 때 예. 과연 그 홍상수 감독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최선을 다한 그 조광지철을 이렇게 벌일 수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비난 여론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